지난 시간에는 풍경 사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무엇보다 촬영지의 정보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 기억하고 계신가요? 자, 이번 시간은 풍경 사진의 연장선이라고도 할 수 있는 야경과 실내 사진을 효과적으로 촬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두운 도시를 환하게 밝혀주는 조명은 한낮의 빛과는 또 다른 감성과 색상을 만들어주는데요. 자동차들이 만들어내는 빛의 궤적이나 화려한 빌딩의 조명을 보면서 한 번쯤 멋지게 사진으로 담고 싶다는 생각 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찍은 사진을 보니까 왠지 뿌옇고 느낌이 영 아니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야경 사진이 잘 나올지 함께 알아볼까요? 삼각대에게 지겨우신 분들도 있으시죠? 하지만 이 삼각대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야경 촬영에 꼭 필요한 장비 중 하나입니다. 특히 1초 이상의 장 노출을 사용하기 때문에 작은 흔들림에도 취약해서 꼭 삼각대를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저렴한 삼각대도 많이 있지만 DSLR에 적합한 튼튼한 삼각대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셔터를 누를 때 생기는 진동을 방지하기 위해 셀프 타이머를 활용할 수 있고 미러 락업 기능을 이용하면 셔터가 열릴 때 미러가 움직여서 발생하는 미세한 진동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야경을 자동 노출로 촬영할 경우 실제 밝기보다 밝게 촬영되는데요. 이는 카메라가 정해놓은 평균 밝기보다 훨씬 어둡기 때문에 카메라가 밝게 촬영하라고 명령하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어둡게 노출 보정을 통해 적정 노출을 맞춰줘야 하는데요. 이 방법보다 좀 더 효과적으로 야경을 촬영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매뉴얼 모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매뉴얼 모드는 조리개와 셔터 스피드를 임의로 정해서 노출을 결정하는 것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노출 표시기를 기준으로 조리개와 셔터 스피드를 바꿔가면서 촬영하게 됩니다. 빛의 궤적을 길게 담고 싶다면 조리개를 조이고 셔터 스피드를 느리게 하면 되는데요. 이때 그 결과물을 LCD로 확인하면서 노출 시간을 조절하면 편리하게 야경 사진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야경 촬영에는 빠른 셔터 스피드를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노이즈가 적고 품질이 좋은 100에서 200 정도의 감도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출과는 다른 얘기지만 야경을 촬영할 때 셔터가 내려간 다음 다시 촬영을 하려는데 카메라가 먹통이 돼서 당황스러웠던 경험 있으시죠? 이 같은 이유는 카메라의 노이즈 리덕션 기능 때문입니다. 노출이 길어짐에 따라 이미지 센서에 열이 발생되어 사진의 노이즈가 표현되는데요. 노출 시간과 동일한 시간 동안 노이즈를 검출해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엔 다른 조작을 할 수 없습니다. 이 노이즈 리덕션 기능을 꺼놓을 수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노이즈가 발생될 수 있어 꼭 켜놓고 촬영을 하셔야 합니다. 풍경 사진과 마찬가지로 야경 사진 또한 조리개를 적당히 조여줘야 정경과 후경이 모두 선명한 사진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F8에서 F16 정도의 조리개 값을 선택해서 사용하면 빛의 갈라짐이 잘 표현되는데요. F4와 F16의 사진을 비교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빛의 갈라짐이 또렷하게 차이가 나죠? 야간의 화려한 조명은 광원에 따라 색다른 분위기를 만들어주곤 하는데요. 초보자의 경우 대부분 화이트 밸런스 선택에 애를 먹곤 합니다. 예로 가로등이나 다리를 찍을 경우에 붉은기를 없애기 위해 텅스턴 모드를 사용하는 등 여러 화이트 밸런스를 바꾸는 방법이 있지만 초보자는 오히려 화이트 밸런스를 잘못 건드렸다가 사진을 망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화이트 밸런스를 오토로 설정하고 로우 포맷으로 촬영한다면 후보정을 통해 다양하게 화이트 밸런스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야경은 해가 완전히 진 후에 촬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와는 다르게 일몰 30분 전후가 가장 좋은 촬영 시간대입니다. 이런 시간대 하늘은 해가 지고 난 후에 완전히 검은색이 아니라 파란색과 붉은 노을이 공존하고 있어 보다 환상적인 하늘이 겹들어진 야경을 촬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야경을 효과적으로 촬영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야경 사진의 가장 중요한 또 다른 요소는 바로 좋은 장소를 열심히 찾아다녀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실내 촬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동안 이론편을 보신 분들이라면 실내 촬영쯤은 거뜬히 촬영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그만큼 실내 촬영은 거창하지 않으며 지금까지 살펴봤던 기본 이론들로도 어렵지 않게 촬영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가볍게 복습한다는 의미로 실내 촬영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내에서는 대부분 30분의 1초 이하의 느린 셔터 스피드가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진이 흔들리기 마련인데요. 이럴 때 고감도를 이용해 빠른 셔터 스피드를 확보해야 합니다. 예로 지금과 같은 실내 스포츠 사진에선 흔들림도 없어야 할 뿐 아니라 순간 포착도 해야 하기 때문에 보시는 사진처럼 감도를 1600까지 올려 500분의 1초 이상의 빠른 셔터 스피드를 확보했습니다. 단, 감도를 높이게 되면 이미지의 노이즈가 증가해 화면이 거칠어진다는 것인데요. 과거와 달리 최근의 DSLR 카메라는 고감도에서도 노이즈가 아주 적어 뛰어난 화질을 보여주기 때문에 ISO 1600 등의 고감도도 거리낌 없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고감도가 아니더라도 손떨림 방지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렌즈나 바디를 사용하는 것도 어느 정도 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럴 경우 움직이는 피사체는 선명하게 촬영할 수 없기 때문에 움직이는 피사체가 있을 경우 감도를 높여서 촬영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화면을 또렷하게 촬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내에서 밝은 창을 배경으로 촬영하면 피사체가 어둡게 나오기 마련인데요. 이럴 때 플래시를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노출 보정을 통해 노출을 밝게 해주면 어두운 피사체를 밝게 촬영할 수 있습니다. 뭐 이 정도쯤이야. 이젠 별것 아니시겠죠? 실내에서 촬영할 때는 가급적 정확한 화이트 밸런스를 선택해서 촬영하는 것이 좋은데요. 때로는 현장의 분위기를 그대로 살리는 것이 좋습니다. 보시는 사진의 경우 커스텀 화이트 밸런스로 정확한 색상을 맞췄다면 너무 정적이고 분위기가 없다고나 할까요? 이처럼 화이트 밸런스의 선택은 사진의 분위기를 좌우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역시나 야경 사진에서 봤던 것과 같이 로우 포맷을 이용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야경과 실내 사진의 효과적인 촬영 방법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야경 촬영은 조리개를 적당히 조이고 셔터 스피드를 다양하게 바꿔가면서 노출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실내 촬영은 감도를 높여 셔터 스피드를 확보해 흔들림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잊지 마세요. 자, 그럼 다음 편에서는 플래시의 특징과 외장 플래시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헬로 DSLR 다음 편에서 만나요.